안녕하세요. 문지방 워리어의 저는 아이샤입니다. 귀로 듣는 책 그 첫 번째 이야기 200년 전 악녀의 일기가 발견되다입니다. 작가는요. 돌프 페르로엔입니다. 이 이야기는 200년 전에 한 소녀가 썼던 일기를 바탕으로 해서 쓴 이야기인데요. 200년 전에 백인 아가씨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난 다 컸다. 오늘 난 14살이 된다. 아빠가 말했다. 올해로 넌 성년이 된 거야. 14살이면 다 큰 거니까. 엄마는 내 머리를 따주면서 리본까지 달아주었다. 난 하얀 장갑과 새 원피스를 받았다. 원피스는 파란색이고 작은 구슬로 자수가 놓여 있었다. 새 신발도 생겼다. 하얀색 에나멜 가죽 구두인데 굽도 있다. 그 구두를 신으면 키가 커 보인다. 원피스는 예뻤다. 하지만 난 아직 가슴이 없다. 여자애라면 가슴이 있어야 한다. 난 코르셋을 좀 위쪽으로 밀어 올렸다. 하지만 엄마는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한다. 코르셋은 몸에 딱 맞아야 하는 거야. 디자인이 그렇게 되어 있잖니? 작아 보이잖아. 내가 말했다. 엄마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마리아, 넌 다 컸단다. 거울을 봐. 하지만 난 그렇게 하기 싫었다. 어쨌든 지금은 싫다. 2. 생일 파티. 엄마는 내게 목걸이를 선물했다. 자그마한 진주가 반짝반짝 빛났다. 진주 목걸이는 나한테 잘 어울린다. 아빠는 선물을 아직 안 줬다. 조금만 기다리렴. 아빠가 말했다. 난 몹시 궁금했다. 어떤 선물일까? 하여튼 좋다. 노예들은 춤도 추고 노래도 불렀다. 난 문득 알게 됐다. 노예들이 얼마나 검은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하얀지. 3. 선물.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나이가 많다. 두 분은 오랫동안 파티에 앉아 있을 수 없다. 그래서 두 분은 늦게 오셨다. 할아버지와 여자 노예가 할머니가 마차에서 내리는 것을 도와줬다. 두 분은 내게 금으로 된 걸쇠가 있는 성경을 선물했다. 아미 아줌마는 향수를 줬다. 엘리샤베트 아줌마는 아무것도 안 줬다. 엘리샤베트 아줌마가 말했다. 이쁘나? 아직 비밀이야. 아빠 선물이랑 같이 쓰는 거란다. 난 너무너무 궁금했다. 하지만 금방 잊어버렸다. 에르다 아줌마가 핸드백을 선물했기 때문이다. 숙녀용 핸드백인데 아주 크다. 어딜 가든 언제나 들고 다닐 거다. 4. 깜짝 선물. 파티는 점점 무르익었다. 노예들은 샴페인을 식탁에 올려놓았다. 내게도 잔을 주었다. 술잔을 받기는 처음이다. 아빠는 축배에 말을 했다. 마리아를 위하여! 라고 말이다. 축배의 말을 들은 것도 이번이 처음이었다. 모두 나를 바라보았다. 어른이 된 듯한 기분이 들었다. 특히 아빠가 한 팔을 내게 내밀었을 때 그랬다. 우리는 팔짱을 끼고 식당으로 걸어갔다. 우리 집 식당은 넓다. 아빠랑 내가 제일 먼저 갔다. 식탁엔 음식이 차려져 있었다. 아주 멋졌다. 촛불이 유리잔에 비쳤다.
접시는 황금으로 만든 것처럼 빛이 났고 사방에서 꽃향기가 났다. 아빠는 내 의자를 잡아주었고 나는 거기 다소곳이 앉았다. 먹을 게 많이 나왔다. 적어도 7코스는 되는 것 같았다. 다 맛있었다. 모두들 행복해했다. 할아버지 얼굴도 환하게 빛났다. 할아버지는 심지어 가끔씩 소리내어 웃기도 하셨다. 아빠는 생일 축하 연설을 했다. 이제는 내가 다 자랐고 또 얼마나 사랑스럽고 부지런한지 모르겠다고 했다. 아빠는 또 내가 자랑스러운 딸이라고 덧붙였다. 아빠의 말이 끝나자 식탁에 있던 꽃이 치워졌다. 노예 4명이 뚜껑이 있는 쟁반을 식탁 위에 올려놓았다. 우리 집에서 가장 큰 쟁반이었다. 전부 은으로 된 무거운 쟁반이었다. 노예들은 쟁반을 식탁 한가운데에 놓았다. 아빠는 힘이 세다. 아빠는 쟁반 뚜껑을 손수 열었다. 한 작은 게 보였다. 쟁반 안에서 몸을 잔뜩 쪼그린 채 앉아 있었다. 그게 몸을 일으켰다. 무릎까지 오는 꼭 끼는 재킷에 엉덩이와 앞쪽을 가리는 천을 두르고 있었다.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겠다. 자세히 볼 수가 없었다. 꼬꼬란다. 아빠가 말했다. 우리 마리아에게 주는 어린 노예지. 엘리샤베트 아줌마가 준 선물은 작은 채찍이었다. 채찍은 내 핸드백에 넣기는 좀 컸다. 아쉽다. 5. 꼬꼬. 난 꼬꼬가 생겨서 기분이 좋았다. 전에는 나만의 노예가 없었다. 아침이면 꼬꼬는 모든 것을 준비해 놓았다. 내 손을 닦는 수건, 내 얼굴을 닦는 수건, 내 발을 닦는 수건, 내 엉덩이를 닦는 수건, 그리고 은으로 된 내 빗과 브러쉬를. 꼬꼬는 어느 것이든 가지런히 정돈했다. 아침을 먹을 때 꼬꼬는 내 의자 옆에 서 있다. 꼬꼬는 내게 모든 것을 건네주었다. 난 그저 손가락으로 가리키면 된다. 그러면 즉시 그렇게 되었다. 이틀이 지나자 꼬꼬는 나에 대해 모르는 게 없었다. 더는 설명할 필요가 없었다. 하지만 꼬꼬는 재미가 없었다. 꼬꼬는 절대 웃지 않는다. 꼬꼬는 언제나 앞만 바라보고 있었다. 할아버지랑 똑같다. 할아버지의 눈은 엄격하다. 하지만 꼬꼬의 눈은 멍하다. 세상에 있지도 않은 어떤 것을 쳐다보고 있는 듯하다. 그런 게 영 맘에 걸렸다. 그런 모습에 무지 화가 났다. 넌 뭘 보는 거니? 꼬꼬는 대답이 없었다. 난 화가 치밀어 올랐다. 하마터면 꼬꼬를 때릴 뻔했다. 6. 참 이상하다. 꼬꼬, 넌 어디서 태어났니? 몰라요. 어디서 왔니? 시장에서 왔어요, 아가씨. 니네 아빠는 어딨니? 몰라요. 엄마는? 몰라요. 꼬꼬는 아는 게 없다. 멍청이 돌대가리 바보. 7. 아줌마들이 오시는 날. 엄마는 아줌마들이 오면 무척 좋아한다. 나도 그렇다. 아줌마들이 오면 모든 게 달라진다. 아줌마들은 매주 한 번 온다. 언제나 수요일에 온다. 내 새 원피스는 이제 새 옷이 아니다. 3번이나 입었기 때문이다. 아직도 가슴이 나오지 않았다. 아미 아줌마가 말했다. 그 녀석은 귀여워.
내 피부색과 정말 잘 어울리는구나. 난 그런 말이 듣기 싫다. 내 피부는 노르스름하다. 아주 안 예쁜 노란색. 꼬꼬는 내 의자 뒤에 서 있다. 엄마가 꼬꼬에게 말했다. 똑바로 서 있어. 넌 등이 휘지 않았잖아. 꼬꼬, 그런 것쯤은 알아야지. 아무리 못해도 9살은 먹었을 거 아냐. 아미 아줌마가 끼어들었다. 맞아. 말이야, 훈련 잘 시켜라. 노예들한테 자유를 너무 많이 주면 나중에 후회한다. 엘리샤베트 아줌마도 나섰다. 맞아, 그래 옳은 말이야. 잊지 마라. 노예들은 아프리카에서 왔다는 사실을. 왠지 그 말은 아득히 먼 어떤 곳을 뜻하는 듯했다. 난 어딘가 멀리 달아나고 싶었다. 이곳과 완전히 다른 어떤 곳으로. 하지만 아프리카는 아니다. 아프리카는 노예들이 사는 곳이다. 8. 어릿광대. 거실에는 그림이 하나 걸려 있다. 어릿광대 그림이다. 어릿광대는 코가 빨갛고 입은 크고 하얗다. 웃옷은 체크무늬고 머리엔 끝이 뾰족한 모자를 쓰고 있다. 갑자기 어떤 생각이 떠올랐다. 난 꼬꼬에게 한 다리로 서서 춤추는 법과 익살맞은 표정을 가르쳐 줄 것이다. 또 우는 척하는 법도 가르쳐 줄 것이다. 꼬꼬가 어릿광대 짓을 하면 아줌마들이 좋아할 거다. 그런데 나는 아줌마들한테 그 이야기를 할 수 없었다. 에르다 아줌마는 화가 엄청 나 있었다. 아줌마의 노예가 케이크 한 조각을 바닥에 떨어뜨렸기 때문이다. 노예는 잔뜩 겁에 질린 얼굴로 부엌으로 가더니 다시 나오지 않았다. 이걸 그냥? 에르다 아줌마가 씩씩거렸다. 엄마는 이런 야단법석을 오래 끌 생각이 없었다. 꼬꼬, 싹싹 핥아먹어. 당장! 아줌마들은 정말 놀라운 재치라고 생각했다. 에르다 아줌마도 자신이 화가 났었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렸다. 꼬꼬는 바닥에 앉았다. 그리고 몸을 구부리고 핥아먹었다. 개 같아! 아미 아줌마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다. 오후는 금방 지나갔다. 9. 꿈. 내 침대는 정말 멋지다. 침대에는 차양도 있다. 푹신하고 포근하다. 침대에 있으면 언제나 편안하다. 난 언제나 내 미래에 대해 생각한다. 내 모습이 어떨까? 가슴은 어떻게 바뀌어 있을까? 하고 말이다. 내 가슴도 엄마처럼 되면 좋겠다. 엄마는 무척이나 당당하다. 엄마 가슴은 멋지다. 자꾸만 엄마 가슴에 눈길이 간다. 오늘 아침은 너무나도 조용했다. 집에 아무도 없는 것처럼. 난 먼 날을 머릿속에 그려보았다. 아주 멋진 어떤 것에 대해서 말이다. 하지만 그게 무엇인지는 몰랐다. 문이 열릴 때까지 그랬다. 문이 쾅 닫혀버리자 꿈은 순식간에 사라졌다. 침대는 이제 푹신푹신하지 않았다. 편안하지도 않았다. 난 일어나 앉았다. 베개며 쿠션이 방바닥으로 굴러 떨어졌다. 꼬꼬가 방 안에 서 있었다. 꼬꼬는 색감에서 얼굴이 창백해지지 않았다. 그렇게 될 수가 없다. 하지만 꼬꼬는 부들부들 떨었다. 꼬꼬는 내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 잘 알았다. 침대 옆에 채찍이 없었다. 만일 거기 있었다면 꼬꼬에게 휘둘렀을 것이다. 감히 내 꿈을 빼앗아가다니. 꺼져! 10. 아빠. 아빠는 여자 노예를 새로 샀다.
오늘 아빠는 그 노예를 집으로 데려왔다. 노예는 굉장히 젊고 아주 아름답고 무척이나 조용했다. 하지만 엄마는 조용히 있지 않았다. 엄마는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댔다. 엄마는 무지 화난 얼굴로 아빠를 쏘아봤다. 아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빠는 쓱 몸을 돌렸다. 나는 아빠가 새로 사온 노예를 어떻게 쳐다보는지 보았다. 뭐라고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건 충격이었다. 아빠는 그 노예를 밖으로 데려왔다. 그 노예가 머물 작은 집으로. 엄마는 흐느꼈다. 난 귀를 막았다. 하지만 울음소리는 들렸다. 꼬꼬가 내게 다가왔다. 꼬꼬는 의아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다. 난 꼬꼬의 따귀를 한 대 갈겼다. 난 2층 내 방으로 들어갔다. 난 아무것도 듣고 싶지 않았다. 11. 엄마. 엄마는 계속 운다. 엄마는 소리를 내지 않고 운다. 눈물이 엄마 얼굴에 흐른다. 눈물 자국으로 얼굴이 얼룩진다. 난 두 팔로 엄마를 안아주어야 했다. 아빠는 엄마를 달래지 않는다. 아빠는 위로 같은 건 못한다. 불쌍하고 불쌍한 엄마. 엄마는 나를 밀쳐낸다. 더러운 노예 계집들 같으니. 엄마는 그렇게 욕하고는 계속 술을 놓는다. 바늘이 위아래로 오르락내리락 한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엄마는 눈물로 술을 놓는다. 수 놓는 헝겊엔 집이 여러 개 있다. 모두 눈물로 된 집이다. 하늘도 잔뜩 찡그리고 있다. 불쌍하고 불쌍한 엄마. 마리아, 똑바로 앉아. 여자애들한테 나쁜 자세만큼 안 좋은 건 없단다. 12. 이 다음에 엄마가 말한다. 이 말은 내가 어른이 되었을 때를 뜻하지 않는다. 엄마가 말하는 이 다음은 내가 결혼하면이라는 뜻이다. 난 루카스랑 결혼하고 싶다. 루카스는 에르다 아줌마의 아들이다. 루카스는 키가 크고 재밌다. 루카스를 보면 가슴이 막 설렌다. 루카스는 손이 크고 눈은 마음을 꿰뚫어 볼 것 같다. 루카스는 짓궂다. 루카스는 장난으로 나를 놀린다. 그래도 기분 나쁜 말은 안 한다. 난 루카스가 놀리는 게 싫지 않다. 루카스랑 있으면 심심하지 않다. 루카스가 나이가 많아서 참 속상하다. 하지만 엄만 그게 좋단다. 남자는 나이가 있어야 해. 왜 그런지 모르겠다. 루카스는 언제나 날 웃긴다. 거의 언제나 내 흰 이가 드러나게 한다. 13. 밖으로 나가다. 아침 나절엔 따뜻했다. 너무 더워 밖으로 나가기가 그랬다. 그런데도 정원으로 나갔다. 생일에 받은 핸드백을 들고서. 난 대가 아주 긴 양산이 있다. 꼬꼬가 양산을 든다. 꼬꼬는 양산을 우아하게 받쳐들었다. 꼬꼬의 걸음걸이가 꼭 여자애 같아졌다. 아, 빨리 못 걸어? 빨리 걸어. 꼬꼬! 꼬꼬는 다시 보통 때처럼 걸었다. 우리는 너무 멀리 가진 않았다. 별장 있는 곳까지만 갔다. 난 그곳에 앉았다.
노예들이 무슨 소리를 내나 귀를 기울였다. 노예들은 일을 할 때 노래를 불렀다. 단조로운 노래를. 지루하기 짝이 없다. 꼬꼬, 양산! 오늘 오후엔 아줌마들이 온다. 14. 기발한 생각. 에르다 아줌마는 케이크를 한 조각 먹었다. 아미 아줌마는 비스켓 한 개를 먹었다. 그리고 엘사베트 아줌마는 차를 마셨다. 엄마는 손님들 상에 빠진 음식이 없는지 신경을 썼다. 난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별로 먹고 싶지 않았다. 난 아줌마들을 바라봤다. 손도 보고 가슴도 보았다. 에르다 아줌마가 가슴이 제일 컸다. 아줌마 가슴엔 커다란 공 2개가 붙어 있는 것 같다. 그렇게 되고 싶진 않다. 엘리사베트 아줌마의 가슴이 제일 작다. 있는 것 같지도 않다. 난 아직도 가슴이 없다. 가끔씩은 걱정되기도 한다. 가슴이 안 생길까봐 두렵다. 엄마가 말했다. 꼬꼬, 그렇게 거기 서 있지 마! 엘리사베트 아줌마가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마리아, 쟤 좀 잘 지켜봐야지. 저렇게 어린 남자 노예는 마리아한텐 쓸모가 없어. 엄마가 말했다. 남자니까 딸한테 남자 노예를 데려다 줬지. 다시 엘리사베트 아줌마가 말했다. 여자애들한테는 여자 노예가 있어야 돼. 마사지도 해주고 머리 손질도 해주고 옷까지도 정리해주게. 엄마가 말했다. 하지만 마리아는 꼬꼬가 있잖아. 엘리사베트 아줌마가 말했다. 그럼 그 애를 팔아버려. 그건 처음 듣는 말이었다. 난 그런 생각을 미처 하지 못했다. 정말 기발한 생각이다. 15. 할아버지가 아프시다. 할아버지가 뇌졸중에 걸렸다. 그러니까 할아버지는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게 아니다. 할아버지 머릿속을 무언가 한 대 꽝 때린 것이다. 할아버지의 상태는 심각하다. 이제 할아버지는 걷지 못하신다. 말도 못하시고 손수 식사도 못하신다. 노예가 할아버지께 밥을 먹여드린다. 이것저것 신경 써야 할 일이 엄청 많아졌다. 그런 것들은 다 아빠 몫이다. 아빠는 오늘 떠난다. 언제 돌아올지 아빠도 모른다. 노예들이 트렁크를 마차에 실었다. 아빠는 노예 3명을 데려간다. 그 노예들이 아빠의 시중을 들 것이다. 아빠는 새로 데려온 여자 노예를 데려가지 않는다. 엄마는 갑작스러운 상황에 쩔쩔맨다. 엄마는 할아버지를 무척 사랑한다. 하지만 엄마는 단호한 표정을 지을 뿐이다. 매일 전보 보낼 거죠? 엄마가 아빠한테 물었다. 아빠는 그러겠다고 약속했다. 그리고는 내게로 왔다. 아빠는 내 이마에 뽀뽀를 했다. 내가 엄마를 잘 돌봐드려야 한다고 아빠가 말했다. 난 마차가 있는 데까지 아빠랑 같이 갔다. 엄마는 마차 옆에 서 있었다. 아빠가 마차에 올랐다. 마차가 떠났다. 아빠가 손을 흔들었다. 길은 무척이나 건조해 먼지가 자욱하게 일었다. 이제 마차가 보이지 않았다. 마차는 먼지 구름 속으로 사라져버렸다. 지금까지 문지방 워리어 아이샤의 귀로 듣는 책 200년 전 악녀의 일기가 발견되다
1장부터 16장까지였습니다. 귀로 듣는 책 즐거우셨나요? 지금까지 문지방 워리어의 아이샤였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감사합니다.